쓸모아. 미국도 다른 선진국들도 우리가 만든 에이사 레이더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정말 놀라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 창설 50주년을 맞아 진행된 국방부 기자단 창관에서 한 연구원이 한 말입니다. 이날 기자단이 공개된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핵심 장비인 에이사 레이더 내부 모습을 볼 수 있냐고 하자 연구진은 그것은 안 된다고 거부했습니다. 레이더 내부의 모습이 공개될 경우 타국의 전문가들이 그 성능 및 구성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외국에서 우리의 하드웨어에 자신들의 소프트웨어를 붙여서 팔자는 러브콜까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측은 우리가 소프트웨어까지 만들어서 수출할 것이라며 이런 제의를 일축시켰다고 했습니다. 현재 에이사 레이더는 하드웨어에 이어 소프트웨어를 개발 중이며 국방과학연구소가 보유한 레이더 기술 역량을 활용해 공대공, 공대지, 공대의 모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공대공 모드에 대해서는 지상시험 중에 있는데 현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 모두 계획된 일정을 정확히 준수하며 순항하고 있습니다. 에이사 레이더는 아시다시피 지난 2015년 우리가 미국 로키드 마틴사에서 F-35A 40대를 구입하면서 전수받기로 약속받았지만 미국 정부가 전투기 핵심 기술은 이전이 어렵다며 기술 이전을 거부한 바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에이사 레이더 자체 개발은 불가능하다며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자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과 4년 만에 순수 우리 기술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에이사 레이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같은 눈부신 업적을 만들어낸 데는 창설 50주년을 맞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있었습니다. 1970년 8월 6일 창설된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50년간 무에서 유를 만드는 불굴의 도전 정신으로 놀라운 일들을 해왔습니다. 1970년대에는 소총 등 기본병기 국산화를 시작으로 1980년대 선진국 무기 개량 개발, 1990년대 고도정밀 무기 독자 개발, 2000년대 세계적 수준의 첨단 무기 독자 개발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초창기의 국방과학연구소는 기본 무기를 국산화시키는 데 기여했다면 이제는 정밀 무기를 독자 개발하는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방과학연구소는 KT-1 훈련기, K2 전차, K9 자주포, 미사일, 군 위성통신 아나시스2 등 주요 무기 355종을 개발해 자주국방의 초석을 다지고 군 전력화와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해왔습니다. 또한 우리가 만든 K9 자주포, T-50 훈련기, 잠수함 등 일부 국산 무기들은 세계 각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50년간 투자액 대비 10배 이상인 442조 7천억 원에 이르는 놀라운 경제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력 증대 면에서 66.9조 원, 예산 절감 효과 면에서 362.5조 원, 기술 파급 효과 면에서 2.8조 원, 사회적 연구개발 비용 절감 효과 면에서 10.5조 원의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는 외국산 무기 수입에 써야 할 막대한 비용을 국내 기술 개발에 사용하여 큰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국방력을 강화시킨 것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방연구개발비 규모는 세계 5위, 국방과학기술 수준은 세계 9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국방비 대비 국방연구개발비 비중은 7.2%로 미국, 프랑스에 이어 세계 3위이며 영국, 러시아, 이스라엘, 일본, 중국보다도 높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의 국방 예산이 최초로 50조 원을 돌파하며 깜짝 놀랄 무기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우스갯소리로 한국이 핵을 만들지 말라고 했더니 핵만 빼고 핵에 필적할 만한 무시무시한 것들을 만들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한국은 세계 최대 탄도 중량을 갖춘 현무퍼 미사일 발사 실험을 성공하는 동시에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도 서둘러서 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또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도 풀리면서 2020년까지 저궤도 군용 정찰 위성을 다수 발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이로 인해 다양한 우주 발사체 개발이 가능해져 우주 산업에 도전할 길을 열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같은 무기 개발뿐만 아니라 이번에 6조 2천억 원의 국방 예산을 늘려서 F-35A 전투기, 군사 정찰 위성, 지대지 전술순항 미사일, 장보고3 배치, 광개토 대항함, 탄도미사일 조기 경보 레이더, 함대공 유도탄, 패트리엇 시스템 개량 등을 구비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과학연구소는 창설 5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신무기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정무인기나 로켓 등을 수킬로미터 거리에서 레이저빔으로 무력화하는 레이저 요격 무기, 소형 무인기 여러 대를 고출력 전자파로 동시에 쏘아 떨어뜨리는 드론 대응 전자기 펄스 발사기, 미령 레이더인 광자 레이더, 양자 레이더 기술 등 처음 보는 미래 무기들이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는 레이저 요격 무기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등 국방과학 선진국들이 개발 중이라며 우리나라 레이저빔 생성 기술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기술 격차가 1년에서 2년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날 군집을 이룬 소형드론 세대를 한꺼번에 전자기 펄스로 요격해 떨어뜨리는 시험 영상 장면과 발사기도 공개했는데 1999년부터 고전압 전기를 전자기파로 변환시켜 적 전자장비를 순식간에 무력화하는 EMP 발생장치 설계 기술을 개발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으로 최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힘을 기르는 이유는 자주국방의 길을 열겠다는 의지 때문이었습니다. 과거에 미국에 의존했던 우리 국방을 이제는 우리 힘으로 지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일본 고노다로 방위상은 적기지 공격력 보유에 관련해 주변국인 한국의 이해를 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왜 한국의 양해가 필요한가, 우리나라의 영토를 방해하는데 라고 대답하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적기지 공격 능력은 탄도미사일 발사시설 등 적국 내에 있는 기지를 폭격기나 미사일로 공격해 파괴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선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기에 일본의 평화법에 근거한 전수방위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 고노다로는 자신의 집무실에 한반도 지도가 있어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라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적기지 공격력 보유와 평화헌법 개정 등 일본은 호시탐탐 국방력을 키워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북한이나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강력하게 경계해야 한다는 말이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우려되는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지난 5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두 번째 임기를 맞을 경우 최우선 과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첫 번째는 미국 경제의 부흥이었지만 두 번째는 동맹국들로부터 더 많은 방위비를 받아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는 11월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한다면 우리에게 방위비 인상 압력을 증대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미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합의 금액의 거의 50%에 달하는 금액을 한국에 요구하면서 협상이 완전히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과거에 주한미군 철수를 말해왔던 트럼프는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하라는 정책을 쓸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국만을 믿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도 남중국해를 노리면서 군사력 증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군 군사력은 대체로 미국 러시아에 이어 3위 정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2012년 집권 후 대항 해군 및 전략 공군 육성을 핵심으로 하는 전면적인 군개혁을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해군력 강화에 전력을 쏟아부으며 공장에서 자동차를 찍듯이 군함을 만든다는 말까지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지난해 2월 세계 각국 국방예산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이 2000년 이후 항모 구축함, 프리기트함 등 함정 건조 능력을 급속히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제임스 이노프 상원 군사위원장은 지난 5월 태평양 억지 구상을 발표하면서 중국이 군 현대화를 통해 모든 영역에서 미국과 격차를 좁히고 있다, 억지력 기반이 붕괴되고 있다며 다음 전쟁에서 미국이 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미화원 군사위는 대중 압박 계획에 4조 3천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며 태평양 지역의 미군 증원, 미사일 방어망 구축, 동맹국가 연합훈련 강화, 최신 전투기 F-35 등이 추가 배치 등을 주장했습니다. 최근 중국과 날을 세우고 있는 호주 스콧 모리슨 총리도 지난 1일 인도 태평양을 전략적 경쟁이 고조되는 진원지라며 현재보다 국방비를 약 40% 늘려 향후 10년간 1860억 달러를 투입해 새로운 장거리 미사일 도입 등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주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군사력을 증강시키려는 일본과 중국과 마주하고 있고 그동안 우리의 국방에 큰 힘이 되어주던 미국조차 많은 돈을 요구하며 떠날 수도 있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국제정세는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 국방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길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1970년 미국 닉슨 대통령은 닉슨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베트남 전쟁과 같은 군사적 개입을 피하고 아시아 지역의 분쟁은 각국이 협력해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닉슨 독트린이 나오자 주한미군 철수설이 나오고 우리나라에서 자주국방이라는 구호가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동안 자주국방은 구호에서만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로부터 50년이 지난 지금 이제서야 진정한 자주국방이라는 말이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 스드멍이었습니다.